다리 병신 할망구가 뭘 이해한다고. 여기까지 기어와서 꺼지라고. 지금 당장. 자결하는 여름 햇살 아래 목발을 짚고 서 있던 70대 후반의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목발을 움켜쥐고 계셨죠. 손자 얼굴 한번 보려고 그 먼 길을 오셨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 군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눈물로 시작되어 놀라운 반전으로 끝나는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군대라는 곳은 참으로 묘한 곳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지만 정작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때가 많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도윤 일병. 전방 GOP 부대에서 가장 말이 없고 가장 성실한 병사였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깨어 있어 침대를 정리하고 점호 때는 항상 맨 앞줄에서 꼿꼿이 서 있었죠. 선임들도 후임들도 심지어 간부들조차 그를 모범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청년이 어떤 가슴 아픈 과거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말이죠. 도윤이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외할머니 박옥분 여사와 단둘이 살아왔죠. 할머니는 그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까지 할머니와 함께 보낸 10몇 년의 세월 동안 도윤이는 한 번도 할머니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손자였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모가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이라는 사실이었죠. 김서영 중장. 국방부 산하전략사령부 작전참모를 맡고 있는 군의 최고 엘리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이 사실을 군대에서 철저히 숨겼습니다. 가족의 권력을 등에 업고 편한 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야, 도윤아. 오늘 면회 오시는 분 있다며? 같은 생활관의 박상우 병장이 물었습니다. 상우는 도윤이보다 1살 많은 선임이었지만 늘 동생처럼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네, 병장님.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려면 얼마나 힘드실 텐데. 도윤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그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할머니는 몇 년 전 다리 수술을 받으신 후 장거리 보행이 어려우셨습니다. 목발 없이는 멀리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할머니가 이 험한 산길을 타고 전방 부대까지 오신다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자결하는 여름 햇살이 부대 전체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3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 외출조차 꺼려지는데 70대 후반의 노인이 목발을 짚고 산길을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오진태 대위는 그날 아침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지휘검열 때문이었죠. 소령 진급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이번 검열은 인생을 가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려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대위님, 면회 온 민간인이 계신데요. 경계초소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면회? 지금이 무슨 때인데 면회야?
지휘검열 준비로 바쁘다고 돌려보내.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신데 목발을 짚고 계세요. 손자 보러 오셨다고. 오대위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이런 변수는 정말 싫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나이 드신 분이고 목발까지 짚고 오셨다니 아예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알았어. 내가 직접 나가볼게. 박옥분 여사는 부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깨끗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목발에 의지에 서 있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거친 숨소리가 그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부대 중대장 오진태 대위입니다. 처음에는 정중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요. 아, 대위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 할머니예요. 이도윤 일병 말이에요. 아, 도윤이 할머니시군요. 그런데 지금 저희 부대가 다음 주에 있을 지휘검열 준비로 매우 바쁜 상황이라서요. 면회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얼굴만 잠깐 보고 가려고 했는데요. 몸이 불편해서 자주 올 수 없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목발에 의지한 채 이 먼 곳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오대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안 됩니다. 지금 부대 전체가 검열 준비로. 제발, 정말 잠깐만이라도. 할머니가 간청하시자 오대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성격이 급한 편이었는데 지휘검열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였거든요. 어르신, 말로 해서 안 통하시네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번 지휘검열만 통과하면 소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런 식으로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아우, 쉰내 진동하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어딨어요? 다리 병신 할망구가 뭘 이해한다고 여기까지 기어와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셨어요. 목발을 짚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꺼지라고. 지금 당장. 지휘검열 망치지 말고 썩 꺼져요. 박옥분 여사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게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몸을 돌리셨어요. 목발을 짚고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부대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병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상우 병장과 김재민 이병은 특히 그랬죠. 어떤 할머니가 저렇게 모욕을 당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중대장의 권위 앞에서는 일개 병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도윤이는 그 순간 부대 뒤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선임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죠. 할머니가 오셨다가 면회도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김서영 중장은 국방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작전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전략사령부 작전 계획이 떠 있었죠. 군의 최고 엘리트답게 항상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서영아. 늦은 시간에 미안해.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별일은 아니고. 오늘 도윤이 보러 갔다 왔어. 김 중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윤이를 보러 부대에 가셨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어머니가 부대에 가셨다고요?
언제요? 오늘. 오후에. 그런데 면회는 못했어. 부대가 바쁘다고 하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눌한 말끝이 김 중장의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면회를 못하셨다고요? 왜요? 글쎄, 검열 준비로 바쁘다고. 그냥 돌아왔어. 그래도 얼굴은 보셨겠네요? 아니야. 멀리서 바람만 쐬고 왔어. 그래도 좋더라. 도윤이가 있는 곳이니까. 김 중장은 10년 넘게 군대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었죠. 지금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명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은 듯한.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괜찮아, 괜찮아. 그냥 더워서 그래. 너무 더운 날 나갔더니. 어머니, 다리는 괜찮으셨어요? 목발 짚고 그 먼 곳까지. 응, 괜찮아. 이제 자야겠다. 너도 일찍 들어가고. 전화를 끊은 후 김 중장은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오늘 통화에서는 뭔가를 감추고 계신 것 같았어요. 김 중장은 즉시 신복인 이해철 준위를 호출했습니다. 준위는 전략사령부 조사정보실에서 내부평가전담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김 중장과는 1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부하였습니다. 준위,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네, 중장님.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이해철 준위가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도윤이네 부대 오늘 외부 민간인 면회 기록 파악해줘. 특히 오후에 노인 여성이 면회 왔는지 확인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김 중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일을 공적으로 조사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강했어요. 내 어머니가 오늘 그 부대에 다녀오셨는데 뭔가 이상해. 면회 기록, CCTV, 민원 접수 여부까지 전부 확인해줘. 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준위는 국방부의 권한을 이용해 해당 부대의 모든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먼저 면회 기록부터 확인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오후 민간인 면회 기록이 없었어요. 그래서 CCTV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계초소 CCTV 영상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모자를 쓰고 긴팔옷을 입은 채 목발을 짚고 서 있는 노인 여성. 그리고 군복을 입은 남성이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그녀를 밀치는 모습. 음성까지 추출해서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쉰내 진동하네. 다리 병신 할망구가. 준위는 즉시 해당 간부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오진태 대위, 중대장, 소령 진급 심사 대상자. 새벽 2시 준위는 김 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큰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진태 대위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할머니에게 한 행동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너무 심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아침 점호 후 오 대위는 행정보급관인 유상사를 불렀습니다. 유상사, 어제 면회 기록 있지? 어제요? 면회 기록이 없는데요? 할머니 한 분 오셨잖아. 기록에서 빼버려. 네. 그런데 왜? 묻지 말고 해. 그리고 혹시 그 일로 민원이나 문의 전화 오면 모른다고 해. 아무것도 없었다고. 유상사는 영문을 몰랐지만 명령에 따라 관련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면회 신청서도 출입 기록도 모두 없던 일로 만들었죠. 부대 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어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었어요. 야, 어제 그거 봤지? 응.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래도 중대장님이니까. 근데 저분이 도윤이 할머니라며. 도윤이는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죠. 할머니가 그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 면회도 못하고 돌아가셨다니. 게다가 부대 안 분위기도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했어요. 박상우 병장은 도윤이에게 말해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중대장의 행동을 고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재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김재민 이병에게 물었습니다. 병장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저런 할머니에게 어떻게.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중대장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 그래도 도윤일병은 알 권리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오진태 대위는 부대 내 다른 간부들에게도 입단속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 일은 다들 잊어버려. 별일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노인이 소란 피운 거야. 하지만 대위님. 하지만은 무슨. 지휘검열 코앞인데 이런 잡음 생기면 어떡해? 다들 입 조심해. 오 대위는 여전히 이 사건의 진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지휘검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작은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그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해철 준이의 보고를 받은 김서영 중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하신 모욕이 CCTV에 그대로 담겨 있다니. 군복을 입은 자가, 그것도 장교가 70대 후반의 노인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준이, 내일 아침 5시에 헬기 준비해줘. 네, 중장님.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도윤이네 부대. 엄마랑 같이 갈 거야. 네. 어머님과 함께요? 응.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줘. 공식적인 검열이나 시찰이 아니야. 개인적인 일이야. 준이는 중장님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부대에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김 중장은 어머니를 모시고 헬기에 올랐습니다. 박옥분 여사는 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서영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나는 어제 다녀왔는데. 엄마, 제가 도윤이 얼굴 보고 싶어졌어요. 오랜만에 함께 가요. 김 중장은 어머니에게 어제 일에 대해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CCTV로 모든 걸 확인했거든요. 다만 어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할 뿐이었어요. 헬기는 1시간 만에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연병장에 착륙하자 모든 병사들이 나와서 구경했죠. 갑작스러운 헬기 방문에 부대 전체가 술렁였어요.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박옥분 여사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헬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아닌가. 그 뒤로 군복을 입은 김서영 중장이 내렸습니다. 삼성 장군의 계급장이 햇빛에 번쩍였죠. 오진태 대위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모욕한 할머니가 삼성 장군과 함께 헬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설마. 나는 국방부 육군 중장 김서영이다. 이 부대 중대장 앞으로 나와. 중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 대위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군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대 중대장 오진태 대위입니다. 오진태 대위.
어제 이 할머니를 만났나? 김 중장이 어머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오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바짝 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도윤이를 불러줘. 잠시 후 이도윤 일병이 달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이모. 도윤이는 김서영 중장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모가 여기에, 그것도 할머니와 함께. 도윤아, 어제 할머니가 여기 오신 거 알고 있었니? 네. 면회 오신다고 하셨는데 부대가 바빠서 못 뵈었다고. 정말 그게 전부야? 김 중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도윤아, 우리 둘이서 얘기하자. 김 중장은 도윤이를 따로 불러 면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도윤아, 어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할머니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도윤이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김 중장이 CCTV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자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응. 할머니가 너 보러 오셔서 당한 일이야. 그 순간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그 먼 길을 오신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니.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김 중장은 조카를 끌어안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이모였어요. 이모가 해결할게. 군복의 이름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드릴게. 도윤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할머니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런 모욕을 당하게 한 분노까지. 오전 10시 연병장에는 부대 전체 장병들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모두들 긴장한 상태였죠. 헬기에서 내린 삼성 장군이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김서영 중장은 연병장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박옥분 여사는 단상 아래쪽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계셨죠.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모욕당하는 약한 노인이 아니라 삼성 장군의 어머니로서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장병 여러분, 나는 육군 중장 김서영입니다. 중장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오진태 대위는 이미 무릎이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다른 간부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어제 오후 한 할머니가 이 부대에 면회를 오셨습니다. 70대 후반의 연세에 목발을 짚고 자결하는 여름 햇살을 견디며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손자 얼굴 한번 보려고 말입니다. 장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중장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 어떤 장교가 그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김 중장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쉰내 진동한다. 다리 병신 할망구, 꺼져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교가 국민에게, 그것도 70대 후반의 어르신에게 말입니다.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들이 흘러나왔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면회 기록을 삭제하고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려 했습니다. 오대위는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옆에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죠.
오진태 대위, 앞으로 나와. 떨리는 다리로 오 대위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나? 저는. 이분은 내 어머니다. 그리고 이도윤 일병의 할머니시다. 그 순간 오 대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삼성 장군의 어머니를 자신이. 하지만 설령 이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떤 할머니든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런 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어머니들, 할머니들, 가족들 말입니다. 박상우 병장과 김재민 이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목격했던 그 끔찍한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오진태 대위 무릎 꿇어. 김서영 중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오 대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위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죠. 너는 군인의 기본 정신을 저버렸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을 모욕했다. 그것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을 말이다. 오 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은폐하려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없던 일로 만들려 했다. 이는 군인 정신에 어긋나는 비겁한 행위다. 중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진태 대위,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중대장 직위를 해제한다. 그리고 헌병대에 이첩하여 군사법정에 세울 것이다. 중장님, 저는 말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할머니께 드리는 사과뿐이다. 오 대위는 박옥분 여사 앞으로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멀리 하늘만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옥분 여사는 한참 후에야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이제 됐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묻어 있었죠. 김 중장은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상우 병장, 김재민 이병 앞으로 나와. 두 병사는 긴장한 채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어제 이 일을 목격했다고 들었다.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나? 박상우 병장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에게 어떻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내는 진실을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앞으로도 계급에 관계없이 옳지 않은 일에는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두 병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중장은 마지막으로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이도윤 일병, 앞으로 나와. 도윤이가 앞으로 걸어 나오자 김 중장은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라. 오히려 할머니는 너를 자랑스러워하신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너를 말이다. 도윤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군 생활을 하거라. 그리고 저녁 후에는 할머니를 잘 모셔드려라. 네, 이모. 아니, 중장님. 김 중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병장에서 이모라고 부르는 조카가 귀여웠거든요. 약 1년 후 이도윤의 전역식이 있었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해왔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진태 전 대위는 군사법정에서 징역 6개월의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치욕적인 끝이었죠. 도윤이는 2등병으로 입대해서 1등병으로 전역했습니다. 특별한 진급은 없었지만 그는 만족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군 생활을 마쳤거든요. 저녁식 날 김서영 중장과 박옥분 여사가 함께 부대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헬기가 아니라 조용히 승용차를 타고 오셨죠. 도윤아, 고생 많았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석 달 전 그 일 이후로 할머니는 더욱 건강해 보이셨어요. 목발도 예전보다 덜 의존하게 되셨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졌는데. 김서영 중장도 조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뭘 할 거야? 대학교 복학해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그리고 할머니 옆에서 효도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맞다. 하지만 너무 할머니한테만 매달리지는 마라. 내 인생도 살아야지.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부대를 떠났습니다. 박상우 병장과 김재민 이병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도윤아, 저녁에도 가끔 연락하자. 네, 병장님. 꼭 연락드릴게요. 부대 정문을 나서며 도윤이는 뒤돌아 한 번 더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운 곳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석 달 동안은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김서영 중장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계급이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는 일이고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박옥분 여사가 끼어드셨습니다. 우리 서영이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엄마 일로 군대까지 출동하게 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그날 정말 고마웠다. 평생 그런 모욕은 처음 받아봤는데 딸이 나서서 해결해줘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일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죠. 엄마,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나도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도윤이도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옥분 여사는 손자와 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였습니다. 도윤아, 내일부터 뭐 할 거야? 일단 대학교 복학 준비하고 아르바이트도 찾아볼까 해요. 아르바이트는 왜? 용돈은 이모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군대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김서영 중장은 조카의 성장한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그날 밤 도윤이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군대 생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마지막 석 달의 경험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가족의 소중함,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도윤이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도윤이는 대학교 복학 신청을 마쳤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어요.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로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김서영 중장은 여전히 바쁜 군무를 소화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자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더욱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계급과 권위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휘관이 되려고 했습니다. 박옥분 여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목발 없이도 어느 정도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와 딸이 자주 찾아와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습니다. 그해 겨울 도윤이는 대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약한 학생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죠.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과 책임감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군대 관련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김서영 중장이었어요.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서 초청한 것이었죠. 군인의 진정한 임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강연장에 앉아있던 도윤이는 이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석 달 전 그 사건이 이모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김 중장은 조카와 함께 교정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어때? 대학 생활은? 좋아요. 군대 다녀와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사회복지학과로 바꾼 이유가 정말 그때 일 때문이야? 네. 할머니처럼 약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요. 김 중장은 조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야. 이모가 군대에서 하는 일과 비슷하네. 사람을 지키는 일 말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캠퍼스에는 봄 기운이 가득했어요. 도윤아, 이제 내가 누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김 중장의 말에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거든요. 할머니를 지킬 수 있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한번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인 모임이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 댁에서 가족 저녁을 함께 하는 것이었죠. 할머니,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았어. 이웃 할머니들하고 같이 공원도 다녀오고 병원 검진도 받았고.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다 좋다고 하더라. 특히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 박옥분 여사는 정말로 건강해지고 계셨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 오히려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마음도 몸도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서영아, 너는 요즘 어때? 일이 많이 바쁘지? 요즘은 괜찮아요. 예전보다는 여유가 생겼어요. 김서영 중장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거든요. 도윤아, 너는? 저는 다음 학기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나가게 됐어요. 노인복지관에서요. 그래, 잘 됐네. 할머니들 많이 도와드려라. 네, 그럴게요. 저녁을 마치고 도윤이와 김 중장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일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은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말 화나고 속상했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도윤이와 김 중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사건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더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중장이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군대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해? 책임감이요. 그리고 정의감. 맞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배웠겠지. 네, 맞아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네, 이모. 꼭 그럴게요.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한 번의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따뜻한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세 사람 모두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도윤이는 더욱 성숙한 청년이 되었고, 김서영 중장은 더욱 인간적인 지휘관이 되었으며, 박옥분 여사는 자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한 장군의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 가족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도윤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며 그분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자신의 할머니 같은 분들을 만날 때면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더욱 정성스럽게 보살펴드립니다. 김서영 중장은 지금도 군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리더가 되었습니다. 부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항상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지휘관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전국의 부대를 순시하며 군인 정신과 인간 존중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박옥분 여사는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목발 없이도 혼자서 시장을 보러 다니실 수 있게 되셨고, 무엇보다 손자와 딸이 자주 찾아와 주어서 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계급이나 지위,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일을 목격했을 때는 용기를 내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또한 가족의 소중함, 특히 우리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감동과 교훈을 남겨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